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에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를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 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자,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3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을 때 옆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3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즉, 이 3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the child로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이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구이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이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에서 생략된 접속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접속사 주어 동사가 있었던 이 부사절이 구로 바뀌죠. 동사를 분사로 바꿔서 그래서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접속사가 필요 없으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지만 필요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속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사구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접속사를 찾고 또 분사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자,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 before, after, until, since와 같은 시간의 접속사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간단합니다. 자, ing 이 분사구를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게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형태는 분사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구죠. 근데 역할은 부사구예요. 그래서 동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동사에 연결해서 우리말을 할 때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의 접속어가 생략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walking along the street 길을 걷는다. 내가 옛날 친구 늙은 친구 아니에요. an old friend 이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길을 걷다가 만난 거죠. 걷는 동안에 걷는 다음에 만났다? 아니죠. 역접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 아니라고요. 마찬가지 being poor 가난하다. 그가 차를 살 수 없다. because, as, since 이유 원인이에요.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유 원인의 접속이 생략됐구나. 그리고 이 분사구는 이유 원인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다 생략돼서 쓰이지 않더라도 동사에 연결해보면 알 수 있다. 또 조건도 마찬가지.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 생략되더라도 해석해 보시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 너는 집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돈다면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if가 생략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보 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don't believe it. 자, 시간으로 하면 이상하죠.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 이상하죠? 자, 네가 말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아니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no가 생략된 양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거는 as, while처럼 뭐뭐 하면서 동시라고 하죠. 동시.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 하다 계속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부대 상황, 어떤 게 거의 동시에 아니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는데 마찬가지예요. 발끝으로 걷는다. 내가 창문으로 I approached the window 다가갔다. 발끝으로 걸으면서 다가간 거죠. 걸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부대 상황. 그래서 이렇게 and와 같은 나지는 뭐 as와 같은 접속사라고 해도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걸어갔다. 창문으로 다가가면서 아니면 그리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간단히 보면 자, left alone. 혼자 남았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했다. I began to read the book. 자, 혼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남았을 때, 그래서 when이에요. 자, not knowing what to say, I kept silent. 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조용히 있었다. 몰랐기 때문에 I kept silent.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또, read carelessly. 부주의하게 읽는다. 몇몇 책들은 will do harm 하면 피해를 주다죠. 이익보단 피해를 줄 것이다. 부주의하게 읽혀진다면 피해를 준다지. 읽혀진다면. 이게 수동이에요. 그죠? 과거분사입니다. read carelessly. 그래서 they are read인데 주어 같은 게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 read가 이제 being이 생략된 거죠. 여기는. 그래서 원래는 being read인데 being이 생략돼서 read carelessly. born of the same parent.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다. They bear no resemblance. 닮은 점이 없다. 서로 to each other. 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을 때 이상하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닮지 않았다. bear no resemblance. 이렇게. 자, 그래서 도가 생략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자, 우리는 아침에 출발했어요. 그리고 서울에 도착한 거죠. 이렇게 일반적 부대 상황은 주절의 뒤쪽에 많이 씁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동사에서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자,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낫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불의의 일격을 당하다,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에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orce.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만 한번 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사의 삼총사,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동사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 시제는 뭐냐? 문장의 동사와 비교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수 시제, 완료 시제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제, 그럼 단수 시제는 언제 쓰고, 자, 완료 시제는 언제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자, 단수 시제는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문장의 동사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예요. 이게 포인트죠.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보시면, 자, 단수 시제는 원래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 동사 원형 ing, 또 과거 분사는 being pp인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써서 이제 단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완료 시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일 때도 완료 시제 그러면 have pp죠. have like pp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죠. 그래서 3인칭 단수는 has pp 쓰고 과거 완료면 had pp를 쓰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에 가서도 having pp. 예, 똑같이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수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aving pp, having been pp. 근데 일반적으로 단수 시제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having been도 의미의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는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자,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수 시제입니다. 자,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둘 다 같은 시제예요. 둘 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을 바꿨을 때 부정어는 이제 앞에 not을 그대로 앞에 쓰고요.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 주어 같은 기가 생략,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knowing이 되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얘의 시제는 과거예요. 왜? 얘가 과거니까. 자, 수동 볼까요?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서란 뜻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리서 rock looked like a face. 바위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하고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고, 근데 being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냐?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수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당연히 현재고요. 과거면 과거고. 이렇게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사구문인데, 자, 완료 분사구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장의 동사보다 아까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had pp죠. 과거 완료. 대과거예요. As he had walked along.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쭉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죠? 자, sat down.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는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어떻게? 원형의 i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work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가 급히 쓰여졌어요. in haste 과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죠.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같으니까 이시 레터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그럼 was니까 원형의 ing being이 아니라는 거죠. being이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being이 아니라. 왜? 얘가 현재인데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면 having bee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 written이 having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얘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생략해도 알 수 있겠다. 급히 쓰여진 게 당연히 먼저일 테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립분사구문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분사구문인데 독립이다는 얘기죠. 뭐가 독립이냐면 주어들이 독립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분사구문이란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으면 투부정사 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종속절,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변환. 그죠? 우리가 분사어 만들 때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자,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구조에서, 자, 앞에 있는 부사절, 종속절 일종인 이 부사절을 구로 고칩니다. 구로 고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꾸고, 접속사도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이 순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뒤에는 그대로 주절, 이쪽 주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분사구가 있는 문장, 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종속절,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이 불가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이때 주어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이 앞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죠.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때 이 주어가 주절에 있는 이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접속사도 생략해도 의미 혼돈이 없으면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린 독립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참고로 이쪽에 있는 분사구는 자, 이렇게 주절에 뒤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접속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만약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면 의미가 바뀝니다. 생략하면 뭐가 되냐면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내지는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바꾸기 때문에 생략을 못하고 이 접속사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물론 부대 상황이라면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자, 간단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주어가 주절에 있는 the street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들 때 생략을 못하고 그대로 쓴다. 그래서 it being Sunday, the street was not busy.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붐비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물론 동사는 당연히 원형의 ing가 돼서 being이 됩니다. 자, 밑에도 the weather라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 we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주어를 그대로 쓰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 또 여기도 마찬가지 passenger, 승객들이 had to wait for an hour, 1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As the plane was delayed, 비행기가 연착됐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passenger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주어가, 즉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생략을 못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절의 주어네,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종속절의 주어인 the plane이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써주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죠. 그래서 as the plane being delayed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as가 앞에 있을 때는 생략이 되지만, 뒤에 오면 생략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생략하면 부대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부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은 뭘 수식한다고 주로? 오케이. 잊어버리면 안 돼. 부사절은 주로 동사 수식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종류가 어떤 경우인지 봅시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시간. 이거 다 외워야 돼. 일반적인 어떤 단어를 외우는 것만큼 이 접속사의 이 종류를 외우는 걸 중요합니다. 시간. 뭐뭐 할 때, before, when, before 하기 전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while 뭐뭐 하는 동안, by the time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까지, when이야 whe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동의어 이거 다. the instant, the moment, the minute, the instantly, 전부 다 뭐뭐 하자마자. as도 쓰이죠. as는 뭐 뜻이 많으니까 함에 따라 after 뭐뭐 한 후에 since 뭐뭐 이후로 once 일단 뭐뭐 할 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자, 시간입니다. 이게 다 시간의 접속사가 종류가 가장 많죠. 가장 많죠. 다음. 이 원입니다. Because as since on the ground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자, now that 여기 밑줄 줍니다. 이제 뭐뭐이니까. now that은 now가 있어서 이제 지금 뭐뭐이니까. 그래서 now that은 항상 현재나 현재 완료로만 쓰여요. 현재나 현재 완료 시하고만 같이 쓰이는 게 now that이야. seeing that 뭐뭐인 걸로 봐. 자, 이게 이 원인. 자, 조건별표 하나. 그래서 if,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조심해야 돼요. supposed 아니야.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뭐뭐라면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은 무슨 라면? 바다가 육지 라면.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unless는 if not이 if not 뭐뭐가 아니라면 if not이 묶은 게 unless야. 뭐뭐가 아니라면 unless if not. if only 만약 뭐뭐라면 얘는 가정법 강조라고 씁니다. 가정법을 강조할 때 if only를 써요. 뭐뭐라면 이런데 강조할 때 if only 씁니다.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뭐뭐 하는 한 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별표 2개 양보대조. 양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데 자 이렇게 되죠. 뭐뭐일지라도 뭐뭐인 반면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양보죠. though, although 이거 다 표시해야 돼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 많이 쓰여요. granted, granting that도 쓰이고 자 뭐뭐일지라도 while하고 whereas는 반면에 뭐뭐인 반면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다 알죠.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이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단어입니다. 꼭 정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의 뜻도 모르면 해석 못해. 해석 못해요. 자, 다음. 이번엔 목적. 뭐뭐, 이건 알죠? 뭐뭐 하기 위하여. So that, in order that. So that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So that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벌써 했잖아. 존재할 왜 그래? 해놨잖아. For fear that.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얘 별표 칩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이미 부정의 의미가. 그래서 이 안에 no나 not을 쓰면 안 돼요. no나 not을 쓰면 안 돼.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So that, such that. 정도, 모습, 양태, 상태를 나타내는 접속사라 하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as though, just as 이렇게. in that 이것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이 하나의 덩어리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 온 게 아니고 in that 자체가 덩어리로 뭐뭐라는 점에서. in case 비가 뭐뭐 할까봐.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비가 올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야. in case 뭐뭐 할까봐 뭐뭐 할 것을 대비하여. 그래서 자 정리하면 자 시간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정도 이렇게 7개의 접속사를 정의합니다. 됐습니다. 자, 목적의 접속사를 봅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so that입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이때 대생략이 된다 그랬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hat을 생략해도 된다. 자, in order that을 생략하면 안 돼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써 있죠. 생략 가능하다. 얘는 생략 불가능하다. for fear that. 자, rest는 조심. 자,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뜻이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얘는 하기 위하여고 하지 않기 위하여야. 이 자체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두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조동사를 수두를 쓰거나 생략. 그래서 뒤에 원형을 쓴다고. 이렇게. 이따 예문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얘기가 나와요. 이미 for fear that과 rest 자체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부정의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not을 쓰지 않아. not, 알았지? not도 안 되고 호미도 안 되고 도끼도 안 되고 삽도 안 돼. 아, 네. 자, 그래서 비웃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자체에 부정임에 들어가 있다.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니까 이 안에 not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in case 했죠, 아까. 뭐뭐 할 경우를 대비하여, 뭐뭐 할까봐. 할 경우를 대비하여, 내지는 뭐뭐 할까봐.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목적이죠. 얘는 목적으로. 물론 양태로 분류한 책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튼 뭐, 양태냐 뭐냐 중요하보다는 뜻을, 뭐뭐를 대비하기 위하여,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문 봅시다.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In order that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뭘? He can succeed in life. 자,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그런데 he works hard. so that이란 말이야. so that은 that을 빼도 된다고요. 그래서 he can succeed in life. 그래서 이렇게 so만 써도 된다라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게. 자, 얘는 차이가 콤마가 있는 차이만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에요. They were short of fresh water. be short of 하면 뭐뭐가 부족한, 결핍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들은 신선한 물이 부족합니다. They drank, 마십니다. 조금 마시는 거죠. 가능한 한 조금 마신대.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뭐야? 조금 마시기 위하여 신선한 물이 부족하다? 이상하지? 신선한 말이 부족하다? 얘 뭐라 그래? 그래서 최대한 물을 조금 마신다는 거지. 됐죠? 자, 컴마가 없으면 so that이 뭐다?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야. 그런데 컴마가 있으면 뭐다?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컴마 so that은 이때 that도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이때도 생략 되니 안 되니? 돼요. 생략이 돼요. 다음. 아까 있던 겁니다. 자, 시험에 for rest나 for fear. 이것도 대생략 되고 포인트 뭐냐면 얘죠, 얘. should를 쓰거나 생략한다. 생략하면 동사 원형은 남죠. 이렇게. 뭐뭐 할까봐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라는 뜻이라고요. 봅니다. She drank strong coffee. 그녀는 강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rest.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should feel sleepy. 졸리는 걸 느끼지 않기 위하여. 또 for fear that should feel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근데 보세요. so that을 쓰면 어떻게 해서 여기 not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 할 때. 왜? rest나 for fear that 자체가 뭐뭐 하지 않기 위하여이기 때문에 얘들은 not이 필요 없다. 그러나 so that은 이 자체가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so that not이 같은 뜻이다. 오케이. 자, in case 뜻이 뭐라고? 뭐뭐 할까봐, 뭐뭇을 할 걸 대비하여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I'll take an umbrella. 나는 우산을 가져갈 것이다. In case it rains. 비가 올까봐 이렇게 해서. 됐니? 오케이, 쓰세요. 네, 이번에는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 우리 흔히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물론 명사, 형용사 쓰이고 부사로 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적, 투부정사의 부사적 역할, 부사적 용법에서는 99% 그냥 부사 용법이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른 5분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사적 역할, 부사적 용법에서는 목적 말고 다른 경우에서는 어떤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원인, 이럴 때는 조건, 이럴 때는 결과 이런 게 있는데 목적인 경우는 특별한 그런 거 없이 두루두루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에서 투부정사 말고는 구를 통한 단어들의 덩어리인 구를 통한 뭐뭐하기 위하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투부정사 말고는. for 목적격, 전치사 for를 쓰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건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르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건 투부정사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목적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만 가지고도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되지만 강조할 때, 왜냐하면 투부정사는 워낙 부사용법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in order, so as와 같은 부사를 붙이죠.
그래서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해서 이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어떤 의도이다,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얘를 즉 주어 동사에 있는 절로 고칠 수 있죠. 이렇게 in order that 아니면 so that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고 이런 예문들을 여러분들 눈여겨서 하나쯤 외워두시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안 외워도 되겠지만 볼까요? He got up early in order to catch the train. 자, in으로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차를 타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타기 위하여, so as to catch, so as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to 부정사만 가지고도 목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전달이 되니까 안 써도 되지만 혹시 이런 경우 말고도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지는 필자가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부사를 앞에 붙이는 거죠. 절로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in order that 하고 주어 동사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조동사는 might, could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어요. He got up early in order that he might catch the train. 내지는 so that he might catch the train.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이때 in order that은 생략할 수 없지만 so that의 that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절로 고치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요. 참고로. 자, 이 컴마가 있어야 됩니다. 컴마가 없으면 뜻이 달라져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따로 넣었는데, 컴마 소댓은 그래서 뭐뭐하다. 그죠? 그래서 뭐뭐하다. 즉, 결과예요, 결과. 목적이 아니라. 즉, he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다. 컴마 붙었죠? 그래서, 이때도 돼 빼도 돼요. 그래서 he could catch the train. 지차를 탈 수 있었다예요. 그런데 컴마가 없고 또 so 형용사 부사하면 또 뭐야? 다르죠? 아주 뭐에서 so as to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so 형용사 부사 대절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거는 그냥 in order that과 같은 것은 컴마 없는 so that과 같은 거예요.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이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컴마가 있는 경우에 so that 뭐다? 결과. 그래서 뭐뭐하다. 근데 컴마는 없는데 so that 사이에 이렇게 so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간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쪽이 원인, 이쪽이 결과죠. 그래서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기차에 제 시간에 있을 수 있었다. 여기도 so that 여러분 잘 알죠? 아주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나서 그는 기차에 제 시간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in order to의 부정은 어떻게 된다? in order not to죠. 그래서 준동사, to 부정사를 비롯한 모든 준동사는 앞에 not을 이렇게 붙여죠. 그래서 뭐뭐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천천히 말했다. in order not to make mistakes.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그죠? 이걸 절로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so that은 그대로고 여기에 not을 붙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목적은 이런 경우로 많이 쓰이죠. 이제 to 부정사를 문두에 두고서 이렇게 쓰는 경우, 이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강조하는 표현으로 해서 to 부정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죠. 이 형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so that 구문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온 겁니다. so that이 붙어있는 경우는 다르죠. so that이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 경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오고요. 자 여기에 so가 있고요. 다음 형용사 부사가 오고 that이 오는 이 구문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많이 나오고 의미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영어의 대표적인 원인과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이쪽 부분이 원인이 돼요. 너무 뭐뭐해서 그 다음에 that 이하부터 끝까지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뭐뭐하다. 그때 that을 우리는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that은 영어에서 9가지 용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중에 부사절의 역할로서 뜻이 그래서라는 뜻을 갖는다. 그래서 so 너무 뭐뭐해서 that이야 그래서 뭐뭐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게 일본 학생들이 보면 so that이 이 정도로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단어 하나만 간단히 왔을 때는 찾는데 좀 멀리 즉 형용사 부사에 수식어가 있다든지 그래서 길어진 경우에 so that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so가 딱 보이면 뒤에 that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o that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e's so rich that. 아주 부자라서. 원인이에요.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있다. 결과죠. 그래서 이쪽이 원인이고요. 그가 he so rich라는 게 원인이고 이 that 이하 부분이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The book was so difficult. 그 책이 너무 어렵다. 원인이죠. That 결과 that I could not understand it.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 He ran so fast. 이번엔 부사가 왔네요. fast. 빨리라는 빨리 아주 빨리 달렸어요. 대리야 결과 they could catch the thief easily. 그 도둑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자, 이게 바로 소대 구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대 구문은 자, 이렇게 enough to와 to 구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즉 대절의 주어가 동일하고 주어가 같아요. 그리고 긍정문인 경우에는 enough to로 갑니다. 즉 enough to 하면 우리가 뭐라 해석하냐면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형용사 부사하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예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He is so rich that 아까 했던 문장이죠. He is so rich, 아주 부자라서 that이야 결과 he can buy the car. 그가 차를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주어 같죠. 저 같으면 자, 대절을 구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enough to로 고칩니다. 그래서 he is rich. 그는 부자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 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사실은 똑같은 뜻은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똑같진 않은데 같진 않지만 거의 의미가 거의 같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enough to 구문도 우리 시험에도 잘 나오고 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뀌었고 마찬가지 하나 더. She was so kind. 그녀는 아주 친절했어요. 원인 결과 she lent me some money. 돈을 빌려줬다 나에게. 자, 그래서 역시 주어 she 같죠? 그래서 어떻게 대절을 뭐로 고친다? enough to 이하로 고쳐서 he was so kind. he was kind. 그녀가 친절했다. enough to lend me some money. 나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충분히 친절했다. 라고 해석이 된다. 그래서 소대 구문이 긍정문일 때 enough to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에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투투. 그래서 투투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일단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 대절의 주어가 역시 동일하고요. 자, 부정문일 때 부정문 중요. 보시면 to 형용사 부사 to 부정사 구문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형용사 부사에서 to 부정사지 못하다. 즉 이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to 구문은. 자, 그래서 He's so poor. 그는 아주 가난해요. 아주 너무 가난해요. 그 대리아 결과 he cannot buy the car. 그 차를 살 수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한 결과가 부정이에요. 부정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다? to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주어 같죠? 같고 자, he's too poor. 너무 가난하다. that, to야. 그래서 뭐 하지 못한다? 차를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투투 구문은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 형용사 부사, that과 긍정문일 때, enough to 부정사,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부정문일 때, to 형용사 부사, to. 요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됐습니다.